화요일 3부 데이터는 알고 있다. 두 분의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데이터는 알고 있다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 N뉴스 아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한 설문조사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하고 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최근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해제 여부에 대한 검토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착용 의무를 해제해야 한다. 2.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3. 잘 모르겠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1번을, 실내에서는 계속 착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2번을, 잘 모르겠다면 3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은요,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이나 스마트 라디오 미니고요. 미니는 공짜지만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모두 5분 뽑아서 치킨 세트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치킨 드시면서 보실 월드컵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경기를 하지 않지만 네, 제가 지금 오늘 그 축구 보느라고 잠이 부족해서 횡설수설 하더라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멍합니다 오늘. 배 소장님도 축구 보셨죠? 그러니까 오늘 계속 하루 종일 멍합니다. 예. 저는 일본 경기도 봤거든요. 일본 경기까지. 이게 뭐 사람들 이야기는 일본 경기 보고 빨리 자고 일어나서 우리 경기 보면 된다는데 마음대로 되나요? 중간에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은용 소장님은요? 전 기다리다 잠이 들었어요. 일어나니까 끝났더라고요, 축구가. 승자시네요, 승자. 승자십니다. 네. 예, 배 소장님. 오늘도 먼저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지지율부터 짚어봐야죠. 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로 지난 28일부터 2일까지 실시한 조사인데,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자, 먼저 이제 오늘 소개드리는 조사는 두 가지인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허. 그 원인이 뭔지를 한번 좀 지지율 수치를 보시면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리얼미터입니다. 38.9%. 직전 조사보다 2.5%포인트 올라갔고요. 네. 38.9기 때문에 거의 40%를 넘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러게요.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정평가는 60%대 초반에 이 부정 지지율에서 1.9%포인트가 하락해서 58.9%. 그러니까 50%대로 접어든 결과입니다. 네. 자, 한국갤럽이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조사인데 자체 조사입니다. 네. 이 조사에서는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1%. 그 자동응답 조사와 ARS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도 함께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긍정 31, 부정은 60%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 네. 갤럽에서는 이유도 물어봤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1위가 공정 정의 원칙. 그래서 정의 원칙이니까 뭐 법과 원칙을 강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부정 평가는 소통 미흡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네. 대체적으로 대처 효과일 수 있다. 대처 효과. 표창원 진행자께서도 연구에서 공부하셨으니까 네. 80년대 참 이 대처리죠. 예. 노조의 이 파업이나 집단 시위가 많았을 때 대처는 강경 진압을 했거든요. 그랬죠. 근데 그러면서 나온 명성이 바로 이제 철의 여인. 철의 여인. 그러니까 네. 지지율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었죠. 또 포클랜드 전쟁에 아르헨티나를 또 꺾어버리고, 네. 그게 또 이제 나중에 뭐 디에고 마라도나가 영국을 끝내 이겨 하는 뭐 손의 마법, 그것과도 뭐 연결된다 얘기. 예. 월드컵 이야기가 나오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네네. 대체적으로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법과 원칙에 대한 강조,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아직 결론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네. 계속 파업 중이니까 이런 이 대응 자체가 대통령 보수 지지층들을 좀 결집시킨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이은영 소장께서도 같은 원인으로 보세요? 일단은 저는 꼭 그 노조에 대한 대응 때문에 올라갔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지금 2주 동안에 보면은 이 리얼미터 자료도 2주 동안 5.5%포인트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ARS 쪽에서의 상승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다른 ARS당 그 정도 올라간 게 자료가 있는데 예. 그래서 사실 호재가 많았던 주간이었다. 지난 2주간이 뭐 외교 랠리, 뭐 월드컵 등등 해서 호재가 많았고 네. 막판에 이제 이 노조 대응에 대한 어떤 원칙적인 모습이 조금 더 플러스가 돼갖고 상승을 했는데 사실 ARS 쪽에서는 이런데 또 전화 면접 조사는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갤럽 조사 31%예요. 그래서 그 중간 어디쯤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이 ARS 조사에서 문제점은 이제 보통 저희가 로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면은 좀 여당 지지율은 좀 낮아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상관관계가 그렇게 뭐 인과관계든 상관관계든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예. 지금 민주당 지지율도 또 올라가고 있어요. 민주당 지지율은 거의 뭐 50% 육박하는 것도 있고 리얼미터는 46% 나오고 있어서 네. 그래서 이게 좀 이 사람들의 인식이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일관된 흐름이 아니고 약간 좀 흐름이 우리가 좀 분석하기 어렵다. 대통령도 상승하고 야당도 상승하고. 야당도 상승하고. 아하. 국내임도 이번 자료에서는 또 상승했더라고. 2.8, 네. 2.0%포인트 상승했는데 38.8%. 그래서 이게 지금 ARS 쪽에서 이게 네. 좀 이게 그 표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재밌는 현상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체적으로 연동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 갤럽 조사에서도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갔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올라갔는데 한국 갤럽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은 정체돼 있어요. 아, 그럼 그리고 이제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 예. 이번 리얼미터 조사 보면 대통령 긍정평가가 38.9, 국민의힘 지지율이 38.8 아. 비슷하게 이 연동돼서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 지난 3주 전부터의 좀 차이다. 근데 왜냐하면은 이제 도스태핑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화물 연대 관련된 대통령의 법과 원칙이 강조되는 것도 물론 영향을 줬겠지만 이제 지지하지 않았던 지난 대선에서의 지지층들이 결집한 것도 하나의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도스태핑 같은 논란을 피하는 거. 아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좋은 평가만을 받을 수는 결코 없지만 네. 논란이 되면 이건 올라가려고 하는 지지율도 끌어내려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저는 도스태핑 안 한 거는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들으시면서요. 4621번님께서 질문 문자 주셨습니다. 40%까지 곧 갈까요? 40% 넘었다 하면 무슨 의미인지도 궁금하고요. 조금 전에 배영찬 소장님 소개해 주신 리얼미터 조사에서 거의 38.9%, 40% 근접한다라는 그런 결과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넘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조금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른바 대처 효과의 지속. 왜냐하면 네. 법과 원칙을 강조하게 되면은 또 지난 대선에서 투표했던 지지층들은 예. 결집이 되거든요. 아하. 자동응답에서는 그게 좀 단기간 내에 저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한두 주 이내에 네. 이달 내로는 자동응답 조사는 40%를 돌파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대체적인 성격은 선결집 후 확대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 지난 대선에서 투표했던 지지 유권자들이 예. 48.56%니까 네. 그들은 자동응답 조사에서 조금 먼저 결집을 하고 아하. 중도층은 나중에 실제 그것이 가능해졌을 때 확대되는 현상인데 네. 문제는 이런 걸 겁니다. 지지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어떤 판단을 낼 수 있냐. 그냥 이대로 가자. 이대로 가면 되겠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 그 저도 ARS에서는 40% 넘을 걸로 보는데 리얼미터 기준으로 보면 지난 2주 전에는 3%포인트 상승했고 이번 주엔 2.5%포인트 상승했는데 지지난주가 중도층이 먼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네. 이번에는 보수층이 좀 더 상승을 많이 했어요. 아하. 그래서 이 비중을 그러니까 올 상승한 폭을 보면은 아직 보수층이 조금 더 결집할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아하, 네.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네. 지난주에 사실 배용찬 소장께서 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와 대통령의 대응이 어떨지에 따라서 지지율이 변동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주셨고 그대로 지금 네.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면요. 이은영 소장님 네.
빅데이터 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 분석해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빅데이터 분석 툴인 그 썸트렌드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키워드 분석을 했어요. 그때는 8,442건의 언급량이었는데 이번 주에 해보니까 48,376건. 많이 관심도가 확 올라갔죠. 네. 특히 그 30일 날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12,851건이었는데 28, 29일 업무 개시 명령이 이제 보도가 되고 실제 집행이 되면서 30일 날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쭉 빠지는 흐름을 보였고요. 네. 연간으로는 파업 노동자 안전 운임제가 나왔는데 지난주에는 파업 정부 면허 정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노동자로 좀 그 키워드가 대체가 되었고 면허 정지 부분에서 안전 운임제로 이게 좀 약간 키워드가 변화가 되었고 네. 긍부정어 감성어를 보면 긍정이 44.3%, 부정이 54.4%로 어쨌든 그 긍정적인 그 키워드들이 감성어에 많이 좀 잡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문제는 향후의 지지율 추이일 텐데요. 정부에서는 계속 앞서 배용찬 소장님 말씀처럼 이대로 쭉 가자. 강경 대응 기조 유지가 계속되고 있고요. 민주노총은 우리도 강하게 대응하겠어라는 식의 강대강 대결 국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도 총력 투쟁 대회 열었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지지율 상승 여론은 정부 편 이렇게 되나요? 꼭 그렇지만 않을 겁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이 빅데이터 내용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사이에 빅데이터로 언급량을 보면은 카타르 월드컵보다 화물연대 파업의 언급량이 더 많습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 기간 동안은 11월 28일부터 12월 2일 사이에는 그 이야기는 화물연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업은 대체적으로 파업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이 내용은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서 법적으로만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담이 있습니다. 왜? 화물연대 사업만 놓고 빅데이터 썸트렌드 이 이은영 소장께서 해주신 같은 이 도구로 한 건데 분석 도구로 한 건데 그래 보면 화물연대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상당히 팽팽한 편이에요. 그 이야기는 어느 한쪽으로만 쏠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단호한 대응은 원칙적으로는 공감한다. 하지만 문제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무 개시 명령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되면 좋은데 만약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대통령께서 그 정부와 대통령의 그 노조에 대한 이 키워드들이 민폐 노조에서 북핵 위협 노조의 파업을 북핵으로까지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너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그 지금 연관어를 보면은 정치 파업을 강조하거든요. 심지어는 오세훈 시장도 지하철 노조 파업에 대해서 정치 파업이라는데 별로 정치 파업 관련된 연관어가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정책 당국자들도 일부러 신기를 건드릴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존 파업의 성격도 분명히 있습니다. 안전 운임제라는 것이. 그러니까 한 달 내내 700km를 매일 운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 운임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300만 원 정도를 받는 화물 운전 기사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300만 원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생존 파업의 성격도 있다. 이 전제하에 접근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자 보니까 먹고 살려고 너무 오랜 기간 쉬지도 않고 운전하고 그러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사고 나고 이렇다는 말씀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또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여당의 전당대회인데요. 국민의힘 관련해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호영 원내대표가 수도권 대표론 3가지 그 자질 조건을 내걸면서 해석을 하는 이제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이건 한동훈 얘기야라는 한동훈 차출론 계속 뜨고 있는데 이은영 소장님 관련해서 빅데이터 분석해 보셨죠? 같은 기간에 같은 툴로 분석을 했는데요. 언급량이 49,518건 엄청나게 지금 관심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연관어로는 그 장관, 윤석열, 수사, 법무부, 집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법무부 장관이 예전에는 이렇게 존재감이 있는 장관이 아니었는데 조국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 정치인 장관이 나온 이후로 이게 어떻게 보면 차기 대권으로 가는 코스 비슷하게 지금 됐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관심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근데 지금 그 긍부정어 감성어를 보면요. 부정어가 83.5%, 긍정어가 13.8%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참사, 무시하다, 폭행, 혐의, 범죄 굉장히 이 높은 관심도에 비하면 이 정서적인 어떤 그 감성어가 부정어가 너무 지금 독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배 소장님.
그런데 여론조사상으로는 한동훈 장관이 차기 지도자 대통령 후보 2위라고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다면서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른바 한동훈 만병통치론. 그러니까 그렇지요. 범보수 진영 내에서는 무슨 예. 일만 생기면 에이 한동훈 있잖아. 아하. 아이 당대표 할 사람이 있을까? 뭐 성에 안 찬다는데 한동훈 있잖아. 아하. 총선에 나갈 사람이 있을까? 예. 한동훈 있잖아. 음흠. 대선 후보 어떻게 한동훈 있잖아.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작 그 위치에 갔을 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여부는 모르는 것이죠. 근데 이제 네. 최근의 지표는 실제 약간 그런 상황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한국 갤럽 조사에서 이제 장내 정치 지도자감으로 누가 좋은가 사실상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를 한 거거든요. 아하. 이 조사를 보면 이제 범진보 진영 내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연 원톱입니다. 네. 전체적으로도 그렇고요. 예. 지지율 23%인데 한동훈 장관이 그 다음입니다. 10%. 그런데 오세훈,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까지 포함됐는데 네. 대구 경북에서 한동훈 가장 높습니다. 어허.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 가장 높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중에서 한동훈 가장 높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무슨 일만 생기면 한동훈? 이번에 이거 뭐 화물연대 파업 어떻게? 한동훈 있잖아. 아하. 좀 지나친 한동훈 의존 논이 불거지는 거 아닌가 그렇죠. 네. 너무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짐을 너무 많이 지금 지고 가게 되고 있는데 그러게요. 이 지금 갤럽 조사 기준으로 보면 한동훈 장관이 처음 그 대선 후보군에 진입을 한 게 6월 달이었어요. 네. 그때 4%로 김동연 지사하고 같이 진입을 했거든요. 아하. 근데 이번 조사에서 10%로 쫙 올라갔고요. 네. 그때 그 2위가 여권에서 가장 지지가 높았던 건 오세훈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세훈 시장 이번에 그 자료 보니까 그때 6월 달에 10%였는데 이번에는 2%로 이렇게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네. 이게 순위 바꿈이 있었는데 지금 좀 전에 그 긍부정어 감성어 보셨는데 이 긍부정어 감성의 부정평가 이렇게 높은데 왜 이렇게 높은 지지를 받냐? 그거는 결국 윤심을 얻고 있기 때문에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네. 그 당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시기 질투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앞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범여권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다 말씀 주셨는데 이은영 소장님 네. 빅데이터 상으로는 어떻습니까? 범야권입니다. 죄송합니다. 범야권이죠. 진보 네. 야권. 네, 일단은 지금 범야권. 이재명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요. 네. 이재명 100일 이렇게 두 개 키워드 합쳐서 검색을 해보니까 언급량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재명으로 언급량을 찾아봤는데 예. 15만 8,760건. 우와. 그래서 맞네요. 지금 뭐 상당히 이재명 그 대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 연관어를 보면은요, 뭐 네. 민주당 대표, 검찰, 윤석열, 남욱 대통령 이런 순으로 나왔는데 네. 특히 연관어 특징이 인물이 굉장히 많이 이재명 대표에게 붙어 있어요. 그렇네요. 뭐, 네, 송영길, 남욱, 김만배, 문재인, 유동규, 이낙연 이렇게 네. 다 인물이 거의 3분의 1이 다 인물입니다. 예. 그리고 부정어는 이재명 대표도 지금 부정어가 71.4%, 긍정어가 24.2%인데 네. 범죄가 가장 크게 자리를 하고 있어요. 감성어에서. 그래서 예. 이 사법 리스크라는 부분이 굉장히 지금 제약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활동에 대해서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에 비해서는 부정어는 조금 낮고 긍부정어는 한동훈 장관이 훨씬 더 아무래도 여당의 그 장관, 촉망받는 장관이니까 더 언급량은 많은 것 같습니다. 배 소장님. 네. 이렇게 사법 리스크 뭐 범죄라든지 이렇게 대장동 등과 계속 구설에 얽히고 있는데도 추종을 불허하는 부동의 범야권 대표 1위로 계속 유지하는 것. 네. 그 이유를 뭐 데이터는 알고 있는 거죠. 데이터는 알고 그러니까 이제 있습니까? 이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보면은 예. 진보층에서 단연 원톱입니다. 이재명 대표. 다른 네. 경쟁자가 없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원톱입니다. 네. 지난 전당대회도 역대 가장 많은 득표로 1위에서 당대표가 되거든요. 네. 정치 이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 말은 지금의 사법 리스크는 소위 정치 탄압이고 정치 수사고 정치 검찰의 잘못된 그런 수사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건가요? 지지층 내에서는 그렇게 지지층 보는데 내에서는. 아하. 지지층 내에서도 조금 이제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 어떤 현상이냐면 물론 이제 박영선 전 장관도 그렇고 전 의원도 그렇고 네. 또 당내에서도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김종민 예. 의원도 그렇고 좀 거리 두는 의견도 있는데 그럼 누가 있느냐? 없습니다. 대항마가 없다. 없습니다. 아하.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와 갈등을 빚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당은 더
지리멸렬한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태이든 간에 네. 이재명 대표로 결집할 수밖에 없는 음흠. 왜냐하면 뚜렷하게 뭔가 사법 관련된 것이 구체적인 사실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네. 아직 어떤 상황이 될지 전개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 자체가 계속 이제 지속되고 있는 그런 현상인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들 광고 듣고 돌아와서 조금 더 이야기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는 알고 있다. 배종찬 소장, 이은영 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광고 듣기 전에 법야권의 유력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 후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지지를 상승 고도를 달릴 것이냐 이은영 소장님 말씀 주시다 끊겼습니다. 네, 지금 연관어를 보면은 예. 그 차기,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대표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이 이낙연, 송영길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두 분의 지금 존재라는 거는 좀 미약한 상황이어서 이재명 대표에게 더 이제 집중되어 있고 이제 그 모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이재명 대표가 여기 지금 그 감성어에서 보면 범죄라는 부정어가 컸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하면은 가장 그 떠오르는 이미지가 사이다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다 사라졌어요. 아하. 사라지고 예. 이번에 그 100일 기자회견도 SNS로 그냥 대체했잖아요. 그래서 이 어쨌든 지금 이 범죄라는 이 큰 먹구름 안에서 이제 자기 어떤 활동폭을 늘려가야 되는데 그 공간을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갤럽 조사에서 1위는 나왔지만 8월 조사 대비 4%포인트 하락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이 자기 그 리더로서의 공간을 얼마나 확대할 수 있냐, 확장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갑자기 실내 마스크 논란이 네. 또 사회에서 일고 있죠. 우선 여당 소속 자치단체장, 대전시장, 충남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한덕수 국무총리도 중대본 회의에서 유사한 검토 지시를 이미 내렸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 소장님 빅데이터 분석해 보셨죠? 네, 요 같은 기간에 그 같은 툴로 조사를 했는데 언급량은 1,271건이고 관심이 아주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연관은 대전이 1위가 나왔어요. 아하. 대전, 중대본, 마스크, 코로나, 방역 이런 순으로 나왔는데 네. 이게 지금 대전에 이장호 시장이 그 외국에 출장 갔다가 오셔갖고 이제 자기 소신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긍정 감성어가 53.2%, 부정이 44.8%. 아하. 그래서 저는 좀 이게 긍정이 좀 50% 넘은 게 약간 의외였거든요. 네. 긍정 감성어로 가장 높게 나온 거는 안전이었고 부정은 논란이었는데 예. 어쨌든 그 댓글이나 이런 걸 보니까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 민주국가에서는 통제를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그 시장 이장호 대전시장의 그 이 해제 발언을 실내 마스크 해제에 관련한 소신을 지원하는 그런 글들이 많았습니다. 네. 과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시작하면서 설문조사 질문 드렸었는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가 나왔네요. 배종찬 소장님 결과 발표해 주시죠. 네, 우리 청취자분들은 7대 3의 비율로 2번 마스크 의무화 유지 쪽에 더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셨군요.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된다는 여론인데요. 네. 0879님께서는 1번 실내 마스크 벗어야 된다. 실외에서 벗고 다니는데 실내에서 계속 쓰고 다니는 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이제는 마스크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0900님도 마스크를 벗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사례를 보더라도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잘 하리라고 봅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지금 그 이달현님 2번 유지해야 된다. 특히 노인층이 절대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네. 9057님은 저는 버스 기사인데요. 아직 착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손님 통해서 걸렸대요. 일도 못하고 힘들다고 아직은 착용해야 된다. 정현재님은 2번 아직은 아닙니다. 가족 네. 중에 지병이 있어서 입원 중에 키트 검사하고 PCR 확진된 첫날 사망을 하셨답니다. 아이고. 예,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심리적으로 안이해지기 쉬운 요즘 나도 모르는 면역력 결핍으로 인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네. 참 쉽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안전하게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네. 버스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좀 너무 섣불리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대중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추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바로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고 있어서 이번 그러니까요. 의견이 조금 더 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바로 이어서 전문가하고 인터뷰 관련 인터뷰 할 테니까요. 예. 귀 기울여 주시고 데이터는 알고 있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은영 휴먼 앤 데이터 소장님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